바꿔서 멍청한 것들은 안 돼. 자, 일차함수 그래프 그리, 뭐 일차함수 그래프 다 주면 못 그리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미지수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일차함수 그리려면 일단 뭐 기울기부터 판단하죠. 그죠? 기울기부터 판단을 하고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가 미지수라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요런 게 문제야, 항상. 그죠? y는 2x 플러스 1 못 그리는 애가 어딨어. 근데 이제 y는 ax 플러스 1 그려라 그러면 못 그리는 애들이 반 이상이야. 못 그려요. 그려야 돼. 그 다음에 항상 그래프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정의역을 포함한 경우는 정의역만 그려야 되는데, 그 말도 들을게 안 들어 쳐먹죠. 뭐, 당연히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죠. 이런 거 다 아는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면. 정의역이 이건데 1차 함수가 이거래. 그지? 치역이 요거라니까. 그리려니까 뭐, 미지수가 기울기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두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정의역이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렸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렸겠죠. 그죠? 정의역만 그리고. 그럼 치역이 여기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에서 6이겠네. 그지? 그럼 이게 6이고 얘는 이게 마이너스 4겠죠. 그쵸?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하고 뭐 지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하고 1,6을 지나는 애가 있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y.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네요. 그쵸? 2분의 5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5니까 2분의 7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요게 a고 요게 b겠다. 그지?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3,6하고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는 y는 요게 4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x가 되는 거예요. 그치? 플러스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2분의 3분의 1 되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0. 어? 좀 이상한가? 2분의 15 맞네. 네. 그죠? 요게 a고 요게 b겠지. 가능한 b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지수가 나오면 항상 모든 경우를 생각해봐야 돼.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정의역이 있으면 정의역에 해당되는 것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못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지수를 포함한 1차 함수 그래프는 기껏해야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지? 두 가지. 미지수가 요것처럼 상수항에만 있으면 뭐 평행 이동하는 거고, 그지? k에 따라서 평행 이동하는 거고, 미지수가 x의 1차항만 있거나 아니면 상수항하고 1차항에 다 있을 경우, 어쨌거나 1차항에 있을 경우는 요거는 회전 이동하는 거 회전, 그지?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미지수를 묶어서 정점부터 보여야지. 이런 거 생겼으면 미지수를 묶어야지. y는 m에 x-2 플러스 4 그러면 m에 상관없이 그러면 m에 상관없이 그러면 m의 항등식, 그지? 그쵸? m의 항등식이니까 어디? 2,4를 무조건 지난다. 요런 정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점으로 항상 먼저 구해놓고 그럼 2,4에서 m에 따라서 이렇게 빙글 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 기울기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k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요런 문제 풀어보면 요게 요 범위에서 항상 양이 되도록 그랬는데 여기 미지수가 양쪽에 다 있거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재배치를 하죠. y는 m으로 묶으면 3-x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돼서 그지? m에 상관없이 어디를 지날까? 3,7을 무조건 지나가게 됩니다. 3,7을 지나니까 그래 보면 3,7에서 회전을 하는데 그죠?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y값이 항상 양수. 그럼 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그려야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항상 양수면 요렇게 생겼던지 그죠? 여기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요렇게 생겼던지 그죠? 마이너스 1 해보면 요 경우는 뭐가 돼? F, 얘만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F-1이 양수.
그죠? 이거나, 이고, F2도 0을 주면 되는. 그죠? 오케이? 뭐, 그럼 M으로 알고 싶으면 요거 기울기 해도 돼요. 요때 기울기, 요렇게 되면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4분의 7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M이 4분의 7보다만 크면 다 되는 거죠. 이건 따질 필요도 없지? 이건 무조건 양수잖아. 그냥 여기 답이 여기. 요것도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요거보다 항상 위로만 올라가면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지? 항상 양수가 되려면. 그러면 M은 4분의 7보다 크거나, 크다. 여기에 부동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요렇게 그려지니까, 그지? 요게, 요때 기울기. 그러니까 4분의 7이잖아. 4분의 7보다 크기만 하면, 작아야 되는구나. 그죠? 4분의 7보다 작은 거죠? 이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4분의 7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 그죠? 문제집에서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풀으라고 돼 있을 거라. 예? 네? 마이너스 1,0하고 7하고 연결하는 거. 그렇지.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 4분의 7이잖아. 4분의 7일 때가 둘 다 이제 양수, 이제 안 되지. 4분의 7일 때는 얘가 0이니까 안 되지. 그거보다 작아지면 올라가니까 무조건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렇게 푸는 건데, 문제집에서는 아마 이게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해설이. 근데 그런 공부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응? 다른 문제 풀을 때 도움이 안 되잖아. 오케이? 자꾸 그룹을 묶어서 재정리해야 돼, 재정리. 자기 나름대로. 알겠어? 다음에, 요런 경우도 보면, 요거 보면 A에 상관없이 항상 어디지만, A에 상관없이. 0, 마이너스 12를 무조건 지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0, 마이너스 12를 하나씩. 뭐 어디서? 2에서 6까지. 2에서 6까지만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Y가 항상 양수 함수를 모두 가지려면 어떻게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가 2고 여기 6이니까. 그치? 그러면 요때보단 작아야 되고, 요때보다 커야겠지. 그지? 요때 기울기가 얼마? 6이죠, 6. 요때 기울기는 2분의 1인가? 아니다. 2다, 2. 그죠? 6분의 1. 요때 기울기가 2죠. 그죠? 그러니까 A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같아도 되나? 보면 얘가 빵빵 뚫렸죠. 그래프가. 얘가 빵빵 뚫렸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뚫렸단 얘기죠. 그죠? 그럼 2일 때 돼, 안 돼? 2일 땐 다 음수네. 그지? 6일 때도 다 음수죠. 이렇게 빵빵 뚫렸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다면, 등호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그지? 0이고 양수가 없잖아, 이때는. 그지? 이때는 음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둘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되게 위태위태한 게 뭐냐면, 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 따지면 안 돼. 항상. 대충 따져놓고 경계에 대해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경계값을 자기가 그려놓고 좀 따져봐야겠지. 오케이? 어찌됐건 둘 다 정점을 지나면서 회전을 하는 문제 풀이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 얘기 많이 나오니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함수는 짝 우자 쓴다 그랬어, 그지? 짝우. 그래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없어져. 그죠? 그래서 요게 무슨 관계야? Y축 대칭 관계죠? 요거 Y축 대칭하면, Y축 대칭 했더니 제자리더라. 그래서 Y축 대칭할 수 있는. 오케이? 기함수한테 요 기가 홀수자, 홀수 기자라서 홀수.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다 앞으로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이쁘게 다시 정리해보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야. 그지? 어? 그럼 요게 뭐 한 거야? 원점 대칭한 거죠.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그지? 원점 대칭한 게 제자리니까 이거 자체가 원점 대칭 함수다. 어? 오케이? 요거 유래가 그런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이제 배웠잖아. 뭐 순서대로 하면 배울 건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중에 니들이 대학 같은 데, 공대 같은 데를 진학을 하면
삼각함수나 뭐 초월함수나 이런 것들을 다 다항함수로 부분 쪼개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짝수차로만 쪼개지거든요. 사인은 홀수차로만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요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우함수, 요 성질을 갖고 있는 건 기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야. 오케이? 이름의 유래는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쑤셔 넣어보면 아는 거죠.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쑤셔 넣어봐서 없어지면 우함수. 앞으로 t 나오면 기함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a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y축 대칭이었으니까 만약에 x는 a 대칭이면 요 우함수를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럼 원래 여기 있던 애를 요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게 x는 a라고 되겠죠. 그죠? 요게 여기 있던 x가 fx가 f-x랑 똑같다고 했으면 요 x는 a만큼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서 있겠지. 그지? 어? 그래가지고 x는 마이너스 x a만큼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다가 x 대신 x 마이너스 a, x 대신 x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오죠. 오케이? 요런 애들을 보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요렇게 해도 되고 또 요걸 해석을 해도 돼요. 무슨 뜻이야? a에서 x만큼 오른쪽 떨어져 있는 애의 함수값하고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떨어져 있는 애의 함수값이 똑같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a에 대한 대칭을 이렇게 쓰고 또 다르게 어떻게 써? 이 안에 걸 좀 이쁘게 정리해보면 x 대신에 x-a를 넣어봐봐. 여기다가 x 대신에 x-a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 어떻게 돼요? f 2a-x는 fx다로 바뀌죠. 그죠? 어? 그럼 요것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0에서부터 x 떨어져 있는 애랑 2a부터 x 떨어져 있는 애의 함수값이 같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죠? 0에서부터 x 떨어져 있는 애랑 2a부터 x 떨어져 있는 애의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x는 이렇게 대칭이다.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오케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어떤 y축 그러니까 x는 특정값, 이게 x는 0에 대해 대칭인 거죠. x축 대칭 함수는 없어. 그건 함수가 아니야, 그지? x축 대칭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그래서 x는 특정한 수에 대한 대칭 함수가 있을 거고, 특정 점, 원점 대칭 함수거든, 이게. 원점의 대칭 함수. 그것도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할 건데,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 함수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변형한 게 요거 하나.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게 여기 이제 특정 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 요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요게 a, b라는 놈이 있어요. 응? 그럼 여기에 fx가 있을 거 아니니? 그지? 여기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반대편에도 fx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애지. 그지?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a, fx 플러스 a죠. 그죠? 이쪽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애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f의 a 마이너스 x죠.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럼 얘네 둘 평균하면 요거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 얘랑 평균 구하면 a 나오죠. 그치? 그럼 얘랑 평균 구하면 b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요거 평균한 거예요. f의 a-x하고 f의 a 플러스 x 평균한 게 b다. 그럼 요게 a, b에 대한 대칭함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이쁘게 정리하려고 여기 x 대신에 x-a 집어넣으면 요렇게도 정리가 된다. 이런 것들 보면 특정점에 대한 대칭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알면 좀 좋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어떤 특정한 점이나 특정한 선에 대한 대칭함수, 그러니까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함수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을 했는데 함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안 하고 x는 a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칭함수, 아니면 특정 점에 대한 대칭함수,
그 정도만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기함수, 우함수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F, 마이너스 어떤 켜놨으니까 얘도 기죠, 기. 요거 G는 우죠, 우. 그죠? 자, 이거 해보면, F에 마이너스 넣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F는, 마이너스 넣으면 앞으로 나오지, 마이너스가. 그죠? 요 F에 의해서 앞으로 나왔죠? 그럼 요 F에서 또 나와도 되지? 이런 식으로. 그쵸? 마이너스 넣었더니 앞으로 나왔으니까 요건 무슨 함수? 기함수. 요거는 G에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G에 요 앞으로 나와도 되지. 그 다음에 요 G에 있는 X는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함수. 마이너스 X 넣었더니 없어졌잖아. 그죠? 요거는 뭐 어차피 우함수 한 거니까 마이너스 X 넣어봐야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지. 그죠? 여기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우함수. 요거는 F에 마이너스 X에다가 넣어서 제곱해서 밖으로 뺐더니 제곱이 있어서 사라져 버리죠. 똑같죠. 없어진 거니까 이것도 우함수.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F 마이너스 X, G 마이너스 X 이건 앞으로 나갔고 이건 사라졌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왔으니까 기함수. 오케이? 기함수 우함수 판단할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본다. 오케이? 자, 이차함수 그리기, 뭐, 이차함수 뭐, 숫자 주고서는 그리라는, 못 그리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문자로 준다거나 할 때 문제가 되니까. 항상 이차함수 그리기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가장 간단한 게 y는 x제곱 꼭지점 0,0이고, 그지? 그래서 2차 한계에서 a를 곱하면서 꼭지점은 0,0인데, 요거 a에 따라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절대값이 커지면 뾰족해져서 y축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요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기울기 아니에요. 어? 어떻게 기울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하면 요게 이제 표준형. 오케이? 표준형이 정보를 얻는 데는 짱이라 그랬죠. 그죠? 정보를 얻는 데는 짱이에요. 일반형보다 표준형을 많이 써먹죠. 평행이동 할 때도 표준형으로 생각하는 게 쉽죠. 그죠? 평행이동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해라고 그랬더니 이지랄하고 앉아있는 병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꼭 만화네 그래. 그지? 표준형 만들어갖고 x 플러스 2를 제곱 플러스 2 하면 y축으로 3은 x축으로 이게 훨씬 편하죠. 그죠? 어차피 표준형 나와야 되는 거죠. 꼭지점 얼마나 이동되는지도 금방 알 수 있고 항상 표준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 꼭지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봐야죠. 그죠? 꼭지점 만들어야지. y는 x-3m의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9m 제곱인데 꼭지점은 4m, 4m 마이너스 9m의 제곱이에요. 그죠? 자치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x라고 놓고 이거 y라고 놓는 거지. 그지? 어? 그럼 m은 3분의 x니까 y는 4 곱하기 3분의 x 빼기 9 곱하기 3분의 x의 제곱. 그쵸?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분의 4x. 재밌는 거 m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게 정의역 주는 거 정의역. x의 범위를 주는 거죠. x는 0보다 크다. 이거 반드시 붙어야지. 여기 자치의 방정식.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요것만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얘기가 완전 틀리죠. 이게 없으면 그림이 이렇게 해서 다 그려지지만 0하고 3분의 4가 두 개가 다 그려지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y는 k인데 이거하고 뭐 두 점에서 만날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요 사이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정의역을 안 구했으면 이 밑으로는 다 된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자치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하면 정의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오케이? 정의역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x제곱 p만큼 p 플러스 1만큼 꼭지점의 자체의 방정식 그랬어요. 요게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죠. 1,2지. 그럼 x축으로 p, y축으로 p 플러스 1 그러면 1 플러스 p, 그지? 3 플러스 p죠? 그럼 요 꼭지점 잡히 이거잖아. 그럼 이게 x고, 이게 y지. 그치? 그럼 자체 방정식은 y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 그죠? 그럼 x의 범위 찾아야 되지. 그럼 p의 범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p의 범위 나와, 안 나와? p의 범위 있어, 없어? y는 x, 여기에다 2 더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2 더한 거잖아, 볼 수 있어요. 어? 이해가 안 가? 아니요, 근데 P가 4개 변수가 같은 그렇게 해도 새끼야, p가 x-1이니까 여기다 x-1을 넣어봐. 3 플러스 x-1인데? x의 범위 나와야 되는데 p의 범위 알아야 되는데 여기 p의 범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p는 모든 실수 치는 거죠. 그럼 이건 정의역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런 정의역이 없는 거죠. 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점 이용하는 거예요. 점 이용하는 거. 액션이언 이거 탈 때. 당연히 뭐, 요거 그래프 넣으면, 요거 뭐 찾아도 되지만, 대충 A는 음수인 건 알아. 그지? 그 다음에, 요게, 대칭축이 요딴 얘기, 여기 있단 얘기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그쵸? 요게 양수죠? 요거 음수고, 요거 양수지.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APX인데, 그러면 요게 플러스지, 플러스. 음수에다, 음수에다.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여기서 B는 양수죠. 그지? B는 양수고, C는 음수고, 그지? 그럼 B제곱 플러스 AC 그러면 당연히 양수 맞죠. 그지?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죠. 음수 맞죠.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요거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c 값이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해야 되지. 내가 c가 변했죠. 그 얘기는 이게 뭘 넣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묶어보면 그죠? 9분의 1a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p 플러스 c죠. 그럼 요건 얼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건 여기 음수죠? 음수에다 음수 곱하니까 양수죠. 그죠? 항상 이거 c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왜? x에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c의 개수는 안 변하는데 c의 개수가 변했다는 얘기는 저건 어떤 특정한 수가 곱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다는 2 집어넣으면 되니까 2는 0이니까 이거 아니지, 그죠? 2는 0이니까 1은 0이니까. 요건 a를 묶으면 b-c니까. a는 음수였고, b는 양수고, c도, 그러니까 이거 양수니까 이거 음수죠. 정통으로 맞습니다. 오케이? 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특정한 점의 x좌표를 넣었을 때 y좌표의 부호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 항상 뒤에 있는 상수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대입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c의 개수가 무조건 1이죠. 걔가 변하면 안 되죠. 자, 2차 함수식 찾기 할 수 있죠. 그죠? 2차 함수식 찾기. 이렇게 2차 함수 중에서 이 y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알파 할 때 K고 베타 할 때 K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방정식이 우변이 0인 걸 많이 푸니까 이걸 넘기면 fx-k의 두근이 알파 베타겠지. 그지? 그쵸?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애가 요렇게 쓰여진다는 얘기죠. a의 x-알파, x-베타면 요것도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럼 요 앞에 게 두 개가 똑같다는 뜻이고,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아지니까 fx는 요렇게 나온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어차피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었을 거고, 여기가 y는 0이라는 데가 있었을 건데, 요게 요거 함수 쉽게 구하죠. 그죠? y는 a의 x-알파, x-베타인 건 다 알잖아.
그치? 요걸 K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K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여기다 K만 딱 더해주면 여기 알파 K, 베타 K를 지나는 2차 함수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다. 2, 4,P를 지나는 fx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그려라. 그러면 fx는 뭐가 돼? K에 x-2, x-4에 플러스 P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은 요거하고 요거 대칭이니까 3 맞죠? 그죠? 1,2를 지나면, 1,2를 지나면, 그럼 대입해봐. 2를 집어넣으면 K에. 1,1 지나면 5,2도 맞는지 않아. 그렇죠. 요것도 이제 대칭성이네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게 2, 4잖아. 그죠? 만약에 요게 1,5면, 1,2면, 요게 1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1 떨어져 있는데도 5,2 되겠죠. 그죠? 요 값을 몰라더라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y절편이 마이너스 2이면, 반드시 6-1을 지난다. y절편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0, 마이너스 2죠. y절편이니까. 그럼 0이면 여기서 2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2 떨어진 애가 똑같겠지. 그지? 이 함수식을 모르더라도 성질만 갖고도 찾을 수 있고. 오케이? 아시겠죠? 함수 위의 점들을 이용한 응용 문제들 막 나와요. 그러면 뭐 당연히 미지수를 표현을 하는데 미지수는 적게 쓰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 A, B, C, D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이제 두 직사에 어쩌고저쩌고 5대2라고 하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니까 요거를 T, 0이라고 놓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T, T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T, AT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럼 PQ 길이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니까 T제곱이고 네. QR은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AT제곱이지. 그치? 착각하면 안 돼. AT제곱 아니야. 그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 5대2 해서 풀면 되죠. 그지? 마이너스 5n이가 2 나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5n. 오케이? 주의해야 될 거 항상 길이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오씨 이거 AT제곱이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프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의 개형 뭐 이렇게 해서 절대값에서 벗길 때 벗겨지는 조건에 따라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절대값 벗겨야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요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벗기는 게 요거 뭐부터 벗겨? 양수부터 해볼까? 플러스 그러면 y는 fx 그죠?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요거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1사분면에선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지. 네. 1사분면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fx죠. y는 마이너스 fx 그리라는 얘기지. y는 마이너스 fx는 밑으로 내렸을 때 4사분면. 그죠?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 이 y는 마이너스 fx인데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이게 y는 마이너스 x. 원점 대칭하네요. 원점 대칭. 그지? 원점 대칭하는 그리니까 요렇게. 그죠? 원점 대칭에서 3, 4분면. 2, 4분면에 보면 2사분면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니까 y는 f 마이너스 x니까 2사분면은 이거 뭐 한 거야? y축 대칭 안에만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2사분면은 이렇게. 그죠?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오케이? 조건 나눠서 절대값이 벗겨지는 조건에 따라서 나눠서 그릴 수 있다. 기본이죠, 기본이고, 뭐, 이런 거 있어도, 뭐, y는 마이너스, 뭐, 어쩌고저쩌고 둘러싸인 정도가 이제 이거 이제 그리는 거죠, 뭐. 하나 기본적인 거.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a. 이 x 플러스 a 그래프를 그려서 y축으로 10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쵸? 요거에서 y축으로. 뭐라고? 그러면 A 플러스 10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10이 되죠? 왜 A 플러스 10이야? Y만 바뀐 건데.
근데 평행이동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아니, 저 근데 저 상태에서 Y축 평행하면 그래프 전체가 움직이는데 저거는 가운데 갈라. Y가 10보다 클 때, 10보다 작을 때잖아. Y가 10보다 클 때하고 10보다 작을 때로 갈리잖아. 이거 나눠서 해보면 그거 질문에서 X 양수 Y가 10보다 클 때, 그지? Y 마이너스 10은 X 플러스 A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나? 그지? 여기 10 플러스 A. 그쵸? X가 음수, Y가 양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이렇게. 그지? X가 양수, Y가 1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X 플러스 A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요렇게 Y가 10보다 작을 때 10이 여기 있잖아. 10이 여기 그지? 10이 여기 있고 10보다 작을 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평행이동 하거든. 근데 저게 Y축 평행하면은 가로하고 Y 절대값 맞고 마이너스 10 가로값 이렇게 그런데? 봐봐, 여기서 네가 참 답답한 소리 한다. 야, 여기서 XY가 있고, 그지? X 프라임에 Y 프라임 플러스 10이지. 그지? 네. 그럼 X가 X 프라임이고, 여기가 Y 플러스 10이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 그지? 그지? 근데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10이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Y 프라임 마이너스 10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 아니야? 이게 Y축 평행 10평이고 한 거야. 그때는 뭐를? 뭐예요? 그때 뭐를? 그때는 지금 네가 여기부터 안 물어봤어. 네가 딴 거 물어봤어. 그 의미는 그냥 이 상태에서 10만 평이동 한 거야. 그래서 원래 이게 절대값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 그죠?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A. 네가 뭐 물어봤냐면 이게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냐고 물어봤어. 아니라고 그랬지. 10을 물어본 게 아니야. 그래갖고 이렇게 갈리냐고 그렇게 물어봤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저 식에서 10만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요식에서 10만큼 올린 게 이거지. 넌 그 얘기 물어봤지. 이게, 너는, 절대값 Y에 절대값 X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아니면 다시 봐보면 아니야, 이건. 그지? 이건 아니고. 왜냐면, X가 0일 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와요.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둘 다 양수면 이렇게, 둘 다 음수면 양수고, 둘 중에 하나만 양수고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갈린다고. 그죠? 이 상황에서 10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위로. 그죠? 그럼 10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 안 그래? X축하고 둘러싸이는 이게 4이니까 이게 10-A가 되는 거죠. 오케이? 기울기는 45도니까 이게 직각이죠, 직각. 그리고 이제 넓이 구하면 되지. 여기 4니까, 그지? 넓이가 4 되려면 얼마 해야 되냐? 8이니까 2루트. 그럼 여기 2가 돼야 되네.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가 2가 돼야지 8이 되죠? 그래?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해야지 4가 되니까. 그럼 여기 2가 되려면 A가 8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지가 뭘 물어봤는지도 몰라, 이 새끼.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끄러워질게요. 다시 봐봐. 하여튼 그거 평행이동한 거야, 그죠? 그리고 요런 그래프 그리라고 그러면 가장 원천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로 그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2x-4에서 시작이야. 그지? 요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웠지. 그지? 그러면 꺾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4. 그 다음에 요거는 4만큼 내리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내리죠. 그죠?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가 4도. 그죠? 오케이? y는 a가 2등분 할 때 y는 a 여기다 그리면 돼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평 곱하기 높이에서 8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4가 돼야 되지? 그지? 4가 돼야 되니까. 여기 2등분 하려고 그러면 넓이가 2등분이면 길이비는 몇 대면? 4등. 넓이가 1대2야. 넓이가 2대1이야. 2대1. 그럼 길이비는 닮음이니까 루트 2대1이지? 루트 2대1. 그지? 어? 루트 2. 그럼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4였지, 4. 어? 높이가 4였잖아. 어? 그럼 여기서부터 요 높이는 얼마야? 루트 2니까 2루트 2. 그쵸? 그렇잖아. 길이가 4대 해야지 루트 2대 1이 되냐. 요거에 루트 2. 그쵸? 그럼 요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2. 오케이? 그죠? 이렇게. 그런 거 이용하면 좀 편하죠. 닮음 같은 거. 이제 식으로 해서 물론 좌표 찾아가지고 이렇게 넓이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형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닮은 삼각형이 될 거니까, 요게 넓이가 2대1이 되려면, 여기 루트 2대1이 돼야 길이가 루트 2대1. 그러면 높이가 4였으니까, 요 높이는 그거의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된다.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어제 이어서. 자, 어제는 뭐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간단한 것들 했어요, 그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함수의 n개 합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했어요. 여러 개라는 걸 그냥 선생님이 n개라고 쓴 거예요, 여러 개.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구간별로 절대값을 풀어야 되죠? 그지? 구간별로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값이 n개다 이렇게 해서 이게 n개가 이렇게 더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간의 기준이 n개죠. 그죠? 2번에서 여기 n번째가 나오죠. 그럼 구간은 몇 개야? n 플러스 1개가 되죠. 그죠? 구간을. 그래서 1개, 2개, 여기가 n개, n 플러스 1개의 구간이 생기겠죠. 그죠? 절대값이 n개가 있으면 구간은 n 플러스 1개의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다 1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n 플러스 1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직선이라기보다는 선분인데 선분. 그렇죠? 다각형인데 그거 뭐 일일이 따져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구간 경계에서는 한 개의 함수값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값 대입하면 한 값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 얘기는 연속이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기울기만 고려를 해도 금방 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다 나눴었지, 그지? n이 요런 거 하려고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분의 5보다 크고,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분의 1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눴잖아. 그렇게 해서 할 필요도 없고, 개형 빨리 그리라고 하면, 어차피 구간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꺾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일 때 한번 꺾일 거고, 3분의 10일 때 한번 꺾일 건데, 이게 다 마이너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6x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기울기만 고려해도.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에, 요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4x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면 0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 그냥 직선.
그 다음에 이게 다 플러스면 이제 6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만 고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여기다 대입해갖고 값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 개 섞여져 있으면 어차피 그냥 기울기만 고려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함수 더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fx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고 2보다 커도 되는데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x가 0보다 크면 2 마이너스 x, 0보다 작으면 2 플러스 x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게 fx죠. 그죠? 요렇게. 요게 x. 색깔 바꿔볼까? 요렇게 생긴 거죠. 요 사이에서는 0, 요 사이에서는 x 플러스 2, 여기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서는 0,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여기 fx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요렇게 생기겠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3까지 가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하려면 더하니까 어차피 여긴 0이죠. 0 더하기 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에다가 0 더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가죠. 그래, 안 그래? 요렇게, 요 구간에서는 요렇게, 요 사이에서는 요게 마이너스 x고 요게 플러스 x니까 더하면 상수죠, 상수. 그지? 그럼 0하고 요거하고 더하는 건 여기 다 똑같죠, 이렇게. 상수. 여기서는 요게 0이고 요게 음수 0이고.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x축하고 둘러싸인, 그럼 여기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된다. 아시겠죠? 두 함수 더하라고 그러면 그 y값 두 개 더하면 된다 그랬었지, 그지?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점하고 예를 들어서 요게 x축이다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여기다가 그리고 그지?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여기다가 그리고 그지? 이렇게 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여기서 요만큼 더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오케이?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여기서 요만큼 올리면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더 여기 0 해봐요. 0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오케이? 두 함수 더하라고 할 때는 y값끼리 더해갖고 요 위에다 세로 찍어주면 돼요. 어? 아시겠죠? 오케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 맨날 나오는 거죠. 뭐 상학함수에서도 나오고 뒤에 가서 지수로 함수에서도 나오고 뭐 무조건 나와요. 정의역이 없을 때 그지? 없을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죠. 그죠? 어? 정의역이 있을 때 주어진 경우는 해당 영역만 그래프를 그린다. 어?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점선을 그렸다가 정의역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헷갈리니까. 여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y 2차함수 최소가 그러면 꼭지점이니까 여기 정의역이 없잖아. 없으니까 좀 완전 제곱식 만들면 x-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거죠. 꼭지점이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 그럼 최소값은 m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m이라는 얘기네. 그죠? 이게 최소값이니까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 요렇게. 그죠? 완전 제곱수인 내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럼 최대값이 얼마예요? 0이죠. 오케이? 최대값이 0이에요. 최대값이 0.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이 1을 가질 때 x는 1에서 최소값이 1을 가질 때 그랬어요. 정의역이 없잖아. 정의역이 없으면 이거 꼭지점이 이거라는 얘기죠. 이 꼭지점이 얼마라는 얘기야? 꼭지점이 1,1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A는 양수예요. 최대값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차 함수를 만들면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4a 플러스 1이니까 a는 2인가 나오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럼 a, b, c 다 나오죠. 그쵸? 정의역이 없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솔직히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정의역을 줬을 때. 자, 요거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2, 3이고 4,0을 지나는 포물선. 그래서 2차함수식 만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y는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4,0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0은 a의 4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 a는 3분의 3. 그래서 y는 4분의 3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하고서 정의역이 요거일 때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려야죠. 그러면 점선으로 먼저 그리고 정의역을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그죠? 여기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어쩌고 1, 어쩌고 그럼 요게 최대 요게 최소. 그쵸? 뭐 꼭지점이 항상 최소는 아닌 거예요. 그죠? 정의역이 있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정의역이 이렇게 근데 여기 절대값 있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그래프를 그리겠다. 어떻게?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풀어놨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죠. 그지? 여기서부터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여기서부터 그래야지. 그 다음 얘는 1, 마이너스 4니까 여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줘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어? 이렇게. 그지? 요 그래프죠? 어? 네. 요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어디부터 그리래? 요게 정의역이니까 마이너스에서 3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5네, 5. 마이너스 2,5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니까 이거 3까지. 3, 더 위에 있죠. 3 집어넣으면 16에 12까지. 그쵸? 그럼 최대값 얼마? 12.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여기만 그래야죠, 여기만. 어? 여기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른 방식은 우리가 어떤 성질이냐면 절대값 x의 제곱은 x제곱하고 똑같지.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문자를 바꾸는 거야, 뭘로? 절대값 x를 t로 바꾼다고. 그럼 이게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되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바꾸면 문자 바꾼의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의 절대값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그러면 t의 범위가 0하고 3 사이. 이거 바뀌죠. 그죠? 절대값이니까 뭐 마이너스는 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묶으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고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4고 이렇게 그려진 애가 어디부터? 0부터 3까지입니다. 0부터 3까지. 여기만 그립니다. 그죠? 0, 마이너스 3이고 3,12. 최대 최소 똑같죠. 그지?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을 내가 범위로 나눠서 풀겠다라고 해서 푸는 거야.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어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문자를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바꾸면 항상 범위를 따져줘야 돼요. 항상 정의역이 있을 때는 그래프를 좀 주의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 최소값.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 것들이 요런 거예요. 두 실근. 요런 거 놓쳐요. 왜냐면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 먼저 생각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에 a제곱 마이너스 3 이꼴 0이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겠지. 그쵸?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a제곱 마이너스 3이다 까지만 해. 대부분 애들이. 근데 재밌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는 허수에서도 성립해요. 그지? 허근일 때도 근각계수의 관계는 성립하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문제를 풀을 때 두 실근이라고 할 때 이 실근을 써먹지 않은 거야. 여기에 항상 뭘 써줘야 돼요? 알파 베타가 실수니까.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그죠?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에서 a의 범위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 선생님이 쓰던 방법은 맨날 이거였죠. x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니야, 그지? 요거였죠? 요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계산해보면. 어? 그럼 요거 풀면 이제 a의 범위가 나오죠. 4a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는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알파 베타 요거 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문자가 두 개면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할 수 없다 그랬죠. 문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알파 베타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여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제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어디부터 작아?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최소값은 요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a 범위가 만약에 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겠지. 꼭지점이 아니죠. 왜냐? 해봤더니 꼭지점에서 나온 거야. 운이 좋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근각계수의 관계 쓸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각계수 관계까지만 쓴다고. 근데 그건 허수에서도 성립해. 항상 주의해야 돼. 알겠지? 어? 실근에 가질 조건, 거기서 이제 범위가 나옵니다. 어이구.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많이 나오는 게 합성함수. 야, 솔직히 합성함수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죠. 합성함수. 치환하는 건 다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어? 치환하는 건 다 합성함수야. 같아 보이는 식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풀을 때. 어? 같아 보이는 거 다 치환을 하고 그 치환한 문자를 식을 만들고 그 범위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산술기하 이용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머릿속에 두어두는 게 좋겠지, 그죠? 산술기하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자, 여기 딱 보면 이거 풀어갖고 4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거를 t를 치환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애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인데 역시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그래프를 그려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요렇게 생기지. 그죠? 여기가 1,2고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다.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더 머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 여기는 2,3. 그죠? 그럼 t의 범위는 제일 작은 게 2, 제일 큰 게 6이니까 2에서 6 사이가 다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x의 범위에서 t의 범위 구했고 다시 이걸 또 t-1의 제곱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5인데 범위가 2부터 6까지. 여기죠.
그죠? 그럼 2, 마이너스 4, 2, 20.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아시겠죠? 치환. 이거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합성함수예요. 네? 요거를 쉽게 생각하면 f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gx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gx 아니야. x에 대한 함수. 요건 t에 대한 함수. 그럼 요 t 대신에 gx 집어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t가 gx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럼 요게 f의 gx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게 합성함수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게 똑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거는 다 합성함수예요, 다 합성함수. 그럼 합성함수는 합성한 만큼 그리라고 그랬죠.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보여, 안 보여? 요 밑에 거. 안 보이죠? 똑같은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치환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x-x의 4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4에다가 빼기 4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4죠. 그죠?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치? 어? 그러면 요게 여기 바뀌죠. 그죠? x 플러스 x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바뀌죠. 요게 이렇게 바뀌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4의 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x분의 4의 플러스 21로 바뀌는 거야. 이 문제가. 오케이? 같은 게 안 보여. 같은 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x분의 4를 t라고 치환을 하고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산술기하. 역수의 합은 산술기하 쓴다고 그랬죠. 역수의 합. 그죠? 2 곱하기 루트의 x 곱하기 x분의 4에서 4죠. 4. 그래서 t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이제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 요렇게 그죠? 여기가 1,6인데 t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럼 4일 때가 최대값이죠. 4,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거. 합성함수 무조건 다 치환을 합니다. 치환할 때 t의 범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아 보이는 것들. 요런 거는 이제 역수꼴 요런 걸로 돼 있는 것들은 막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 요걸 x-x분의 4로 고칠 수는 없지만 얘는 x 플러스 x분의 4로 고칠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언제부터 녹음이 안 됐나? 한참 전부터 녹음이 안 됐네. 두 문자를 포함한 2차 함수. 그러면 두 문자가 있는 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안 돼요. 근데 독립, 무슨 얘기냐면 따로 노는 거야. 관계식이 없어. 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x, y가 섞여 있질 않죠. 그럼 이건 따로따로야. 그냥 따로따로. 어? 따로따로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따로따로 보면 돼요. 그냥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따로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죠? 플러스 25. 요 밑에 건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따로따로 요거 최소값 요거 최대값이라니까 최대값 얼마일 때 x가 5일 때 그죠? 나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은 이렇게 싹 나오면 최대값. x랑 y랑 따로 노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두 문자가 있다 그래도 두 문자가 서로 따로 논다 그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독립. 그러니까 xy의 관계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식이 없으면 독립. 아시겠죠? 종속. 무슨 얘기야? x가 얼마면 y값이 정해지는 것들. 그런 걸 종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계식이 있는 경우. 관계식이 있으면 한 문자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알겠어? 두 문자를 따로따로 따지면 안 돼. 왜? 내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x에다 3 집어넣으면 뭐 y가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한 문자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범위를 a로 줬으니까 a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b를 어떻게 a-3 나누기 2라고 정리를 해서 ab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그러니까 ab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a에다가 2-4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쵸?
여기 2분의 1에 a의 a-3이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는 거. 여기 a축.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3.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1까지. 여기 대칭축이 2분의 3이니까 1까지. 이렇게. 그쵸? 오케이? 여기 그렸으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죠. 아시겠죠? 범위를 알 수 있는 문자로 정리를 해줘야죠. A는 죽으라고 줘놨는데, 이거, 나 A를 쑤셔넣는 게 편하니까 이거 B로 정리하면 내가 또 B의 범위를 또 구해야 된다. 어?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삽질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네. 요금이 어디부터 안 됐을까? 나도 아니네. 알았어. 자, 요런 애들 요 위에서 움직인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XY가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되죠. 그런데 Y로 정리를 하면 Y를 없애버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죠. 어차피 플러스 12x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 먹고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그죠? 그럼 나 이제 x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 여기 살펴보라고.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실수예요. 일단 모든 실수. 그쵸?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3. 그 최소값이. 그쵸? 한 문자로 정리해줘야죠. 관계식이 있을 땐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준다. 알겠지? 네. 밑에 걸 보면 이제 두 문자로 돼 있는데 이게 함수가 아니라 얘는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두 문자 중에 하나만 문자로 취급하고 다른 하나는 상수로 취급한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실수라는 조건 되게 중요하고요. 방정식이죠.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풀면 실근이 나온다 이 뜻이죠. 근데 내가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지. x의 최대값. 응? 그럼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x가 범위로 나와 값으로 나와? 방정식. 방정식이 범위로 나와? 2차 방정식 풀면 x가 범위로 나와? 값으로 나온다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식을 x의 방정식으로 보면 이건 x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x의 방정식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 y의 방정식으로 보지. 그래 안 그래? y의 방정식으로 보는데 y의 방정식으로 풀면 y의 값이 나오는데 이 y 값이 x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x가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x 값이 실수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실근에까지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y의 방정식으로 보면 이걸 y의 방정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요. y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y 플러스 x제곱은 절로 넘기면 9-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게 y에 대한 방정식이고 y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려면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이렇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x의 범위가 나오죠. 오케이? 아시겠죠? 네. 방정식이니까. xy에 대한 방정식인데 솔직히 xy에 대한 방정식을 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문자로 보면 못 풀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문자로 보고 하나는 상수로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면 x 값이 나와버리고 그럼 x가 실수일 범위 하면 y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죠? 이걸 y의 방정식으로 보니까 y의 값이 나올 건데 그 값이 x 값으로 표현이 될 거라 이거지. 그럼 이제 그 실근을 가질 조건 그러면 그게 x의 범위로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함수를 준 게 아니라 방정식을 준 거잖아요. 역시 실수고. 근데 여기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x 플러스 y를 k라고 놓을게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거 문자를 정리해. 어떻게? k 대신에
2x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k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실수라며. 그럼 여기 실근에 가지려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x 플러스 9분의 k제곱은 9분의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들었고, 통분해 보면 9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 x가 실근에 가지려면, 요 방정식이 실근에 가지려면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양면이니까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그쵸?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작다. 그럼 여기 최대값. k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쵸? 결국에 이제 어떤 거의, 그러니까 방정식을 주어졌어. 그러면 그 방정식이 실근에 가질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풀이가. 저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니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왜 복습하고 있어? 삼각함수 때문에 복습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에서 K나 그런 것들이 삼각함수로만 바뀌는 거야. K나 저런 미지수들이 삼각함수로 써 있는 거라고. 그러면 풀이 방식은 똑같아. 풀이 방식은 똑같고 나오는 식이 한번 이제 삼각함수, 삼각합 부등식이나 삼각 방정식으로 나오겠죠. 그걸 푸는 거. 오케이?